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가 된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5년간 참고 견뎌온 남편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배신에 대해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남편은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학을 다니는 여자가 그리 많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저희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어요. 남편이 2년 선배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정말 멋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과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집안도 좋았어요. 당신은 다른 여자들과 달라. 똑똑하고 당당해서 내가 정말 존경해. 그렇게 달콤한 말들로 저를 사로잡았었죠. 대학 졸업 후 저희는 결혼을 했고 저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때만 해도 가정적이었고 주말이면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 소풍 때도 꼭 따라가고 운동회 때도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아빠였죠. 여보,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4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자주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승진 때문에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남편은 그 무렵 부장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일로 바쁠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는 항상 짜증을 내고 저에게 말하는 투도 예전과 달리 차갑고 무뚝뚝해졌어요.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나 봐. 바깥 일은 신경 쓰지 마. 예전에는 회사 일도 같이 상의하고 제 의견도 들어주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스트레스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2인용 룸서비스 영수증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분명히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왜 호텔 영수증이 나올까요?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호텔에서 뭐 했어? 아, 그거? 회사 후배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숙소가 없어서 내가 잡아줬어. 룸서비스는 같이 간단하게 먹은 거고.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는다든지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든지 주말에 나간다고 하고는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향수 냄새도 예전과 달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는데 화면에 여자 이름과 함께 오늘 밤도 기다릴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정말 없어? 남편은 뻔뻔하게 모르는 척했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 문자를 보여줬죠. 이게 뭐야? 그제서야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내 핸드폰을 왜 봐?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침해? 지금 바람 피는 게 사생활이야? 바람이 아니야. 그냥 회사 후배야. 상담을 좀 해주는 거고. 상담을 호텔에서 해? 그것도 밤늦게? 그때부터 남편과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고 우겼지만 저는 이미 확신이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후배가 아닌 회사 근처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후반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이혼한 싱글맘이었고 남편보다 15살이나 어렸어요. 사진 증거까지 명확했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정말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헌신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배신한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먼저 저는 법무법인에 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불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며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며 위자료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남편이 고소득자이고 불륜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쳐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후회할 만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저는 남편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이것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증거 사진들도 함께 첨부했고요. 세 번째로 남편의 골프 모임과 동창회에도 익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남편이 평소 얼마나 가정적인 남자인 척했는지 아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뻔했거든요. 네 번째로 저는 그 불륜 여자의 카페에 직접 찾아갔어요. 물론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걸 밝히지는 않았고 그냥 손님인 척하면서 그 여자를 관찰했어요. 젊고 예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그런 여자더라고요. 남편이 25년 결혼 생활을 던져버릴 만큼 매력적인 여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돈 때문에 남편에게 접근한 게 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이 아끼는 골동품 컬렉션과 고급 시계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죠.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혹시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남편이 또 나간다고 하길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 약속 있어. 그 약속 취소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도 결국 앉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솔직히 말해봐. 무슨 소리야? 숨기는 거 없어. 정말? 정말이야. 당신 왜 이래? 요즘 이상하게 의심이 많아졌네. 그때까지도 남편은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말 나한테 할 말 없어? 없다니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불륜 증거 사진들과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이 숨기고 있던 그 일이야. 그리고 이혼 소장이고. 당신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증거를 모았어. 남편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용서?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속이고 배신한 걸 용서하라고?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 차릴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안 돼. 이미 늦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혼 소송도 준비했어. 그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당신도 반반 가져가는 거야. 재산 분할을 반반으로? 웃기네.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거랑 재산 분할이랑 무슨 상관이야. 정말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상관없어? 그럼 이것도 상관없겠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회사에 제보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뭐야 이게? 당신 회사에 제보했어. 당신이 회사 근처에서 불륜 저지르고 있다고.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그뿐만 아니야. 골프 모임, 동창회에도 다 알렸어. 그리고 그 여자 카페에도 갔다 왔고,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특히 회사에 제보한 것 때문에 엄청 당황해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보수적인 대기업이라 불륜 같은 스캔들에 매우 민감했거든요. 당신,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내 인생을 망친 건 나야? 당신 스스로야.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이었죠. 골프 모임과 동창회에서도 남편을 완전히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인 척했는지 아니까 친구들도 배신감을 느꼈나 봐요. 그 불륜 여자한테도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이번엔 정체를 밝히고 당당하게 가서 경고했죠. 제 남편과 관계를 끊으세요. 누구세요? 김 과장 아내예요. 당신이 우리 남편과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자는 처음엔 발뺌을 하더니 제가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당황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아이가 있다면서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안 만날게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여자 카페 근처에 전단지를 뿌렸거든요. 물론 익명으로요. 이 카페 사장이 유부남과 불륜 중이라는 내용의 전단지였어요. 며칠 후 그 카페는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이 안 오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이혼 소송은 제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불륜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재산 분할도 73으로 제가 더 많이 가져갔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서 한직으로 밀려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고 아이들도 아빠를 원망하게 되었죠. 특히 저희 딸이 아빠를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딸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아빠는 이제 내게 없는 사람이야.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군대에 있었는데 휴가 나와서 상황을 알고는 정말 충격받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혼자가 되었어요. 일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 잃었죠.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다행히 카페는 잘 되었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특히 딸이 정말 많이 도와줬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아빠 같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마.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카페 운영도 재미있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데 완전히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많이 휘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뭐 하러 왔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가죠. 제발. 잠깐만. 남편이 하도 애원해서 결국 카페 한 구석에 앉았어요.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서?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당신 없이도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졌어.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는데? 이제 정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그때 저는 정말 통쾌함을 느꼈어요.
제가 계획했던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거든요. 그걸 이제 알았어? 25년을 함께 살면서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당신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 그렇게 남편을 돌려보냈어요. 남편은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카페를 나갔는데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받은 위자료 3억과 재산분할금 5억, 총 8억이라는 큰 돈을 저는 딸과 아들에게 모두 나눠줬어요. 카페를 차린 것도 딸이 투자해준 돈이었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카페를 오픈하고 몇 달 후 딸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연락했어. 아빠가 암에 걸렸대요. 그것도 사기래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이라고 해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암에 걸렸다니. 수술비랑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든다면서 제발 위자료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남편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정말 암에 걸린 게 맞는지, 그리고 정말로 치료비가 필요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만난 곳은 병원 근처 카페였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은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암 환자라는 게 믿어질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죠. 정말 암이야? 응. 췌장암 사기야.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 진단서를 보여주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암에 걸린 게 맞았어요. 결국 아이들과 상의한 끝에 저희는 남편의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위자료 전액이 아니라 치료비 정도만요. 딸과 아들이 각각 1억씩 내서 총 2억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반전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수술을 받고 몇 달이 지난 후 갑자기 딸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빠 암이 가짜였대요.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빠가 진단서를 위조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설마 남편이 그런 극악무도한 짓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준 돈은? 아빠가 그 돈으로 그 불륜 여자랑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정말 끝까지 저희를 배신한 거였어요. 가짜암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결국 돈을 받아낸 후에는 그 여자와 함께 도망간 거였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외국에서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도망간 그 나라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걸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한 사기 행각도 모두 밝혀진 거였죠. 결국 남편은 한국으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가 속아서 준 2억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불륜 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았고요. 지금 남편은 교도소에 있어요. 정말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아이들도 이제는 정말로 아빠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아빠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였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가족을 이용하고 배신했어요. 더 이상 동정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남편이 저에게 한 모든 배신과 거짓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얼마 전에는 등산 모임에서 만난 남자분이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물론 아직 재혼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남편처럼 되지 마세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배신당하는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참고만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6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남편의 배신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참고만 잊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세요. 배신한 사람을 위해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저처럼 6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